아, 네. 안 되는데요? 들어오긴 하는데. 저쪽 저거 저 멜크를 아예 안 펴졌다. 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메시브에서 이제 고등 내신 전체 담당하고 있는 유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을 해서 현재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수학에서는 그래도 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수능을 다시 봐서 이제 의대랑 그 다음에 고려대 수학교육과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갈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서 이제 합격증이 하나쯤 있으면 과외비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써가지고 운 좋게 붙어서 이제 이걸로 좀 과외 이제 시급을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치 시대인지 수학스쿨이랑 국악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메시브에서 고1부터 고3까지 내신을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메시브에 이제 합류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메시브에 합류를 해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선덕고 3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미적분. 이 친구가 원래 이제 한 번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이제 현재 고3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과 선택자만 이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해줘서 중간기말 최종 1등급을 받았고요. 뭐 서울여고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전교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대신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꽤나 높은 성적 향상을 보여줬고요. 선덕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등수가 거의 세 자릿수 가까이 오른 거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덕고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 합격자 발표가 날 때 한 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덕고반 같은 경우 이제 한 명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퀄리티가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신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는 제가 블로그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첫 페이지 표지에 QR코드 들어가시면은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뽑아봤어요.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이 이슈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선덕고 단답형 8번이 외부문항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일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항이 외부문항에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전날에 풀렸던 직보 자료랑 숫자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화질이 지금 조금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외부 자료랑 유사하다는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좀 이제 유사도 검증해서 조금 이제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시험을 보겠다라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타학교 기출을 통해서 연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넣어놨었는데, 이제 선덕고에서 그 타학교 기출을 그대로 출제를 한 사례입니다. 그대로 출제를 한 사례인데, 그래도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소재 측면에서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문제를 적중을 했었고요.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를 거의 100% 활용을 하는 학교라서 부교재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변형을 했을 때 좀 이제 적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학교는 대신여고인데,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학교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교재도 없고요. 학교 프린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한 두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고요. 그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출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요게 이제 제가 직전에 준비했던 직보 자료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직전 대비 최종 자료예요. 숫자 두세 개만 달라지고 완전히 문제가 똑같은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이제 출처가 없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출처를 다 찾아요. 시중문제집을 다 뒤져서 이 선생님이 올해는 시중문제집에서 어디서 문제를 갖고 내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두는구나를 분석을 해서 그 출처를 직전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시킨 결과 그래도 출처가 없는 학교에서도 꽤 적중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전 자료는 이제 좀 컨셉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는 확실하게 퀄리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수업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공통수학 1 심화반 이제 윈터랑 그 다음에 최상위반 이렇게 두 반을 진행을 하는데, 두 반의 공통점은 둘 다 1월, 2월에 공통수학 1을 메인으로 가져간다는 점이에요. 두 반 다 공통수학 1을 이제 메인으로 가져갈 건데, 이제 공통수학 1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화요일 개강을 해서 6월 26일 목요일날 종강을 할 거고요. 총 15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중간에 설이 월, 화수라서 설날이 껴있는 하루는 쉬어갈 거고요. 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목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들어가는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클리닉 타임이 이때지만 클리닉은 월, 화, 수, 목, 금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풀타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총괄하시는 분도 강사분을 직접 제가 직접 이제 섭외를 해서 모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통수학원 심화반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 60%, 문풀 개념 40%, 문제풀이 60%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개념을 복귀하고 실전 개념까지 연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서는 필수 유형을 좀 복귀를 하고 빈출 유형에서 심화 유형까지 확장을 한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인문이 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 인문이 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난이도는 대략 미니멈 난이도가 센 B에서 상 찍혀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센 B에서 상 찍혀있는 문제들에서부터 고쟁이 2스텝 정도의 난이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반은 예비고일 최상위반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날 토요일날 개강을 해서 2월 28일날 토요일날 종강을 할 거고요. 총 16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설날의 휴강은 이제 중간에 수요일이 껴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이 조금 못하는데요. 13시부터 16시가 아니라 14시부터 17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및 심화 개념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유형 70%로 진행을 할 거예요. 빈출 유형부터 심화 유형까지 이제 저희가 일관적으로 심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할 거예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1품이고요. 미니멈이 1품이고 최대 난이도는 모의고사 30번 킬러급이랑 그 다음에 강남권 내신 킬러급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공통수학원 심화반 윈터는 심화를 입문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심화를 숙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두 반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통수학 1에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애가 분명 공수 1을 했어. 근데 공수 2를 하고 나니까 공수 1을 까먹었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고,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애가 아직 작년은 아니죠. 이번 여름방학을 했을 때 나는 그날 점심이 기억난다. 반년이 지나도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점심 식사도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년 텀이에요, 심지어. 저희가 공수 2를 한다라고 해도 2학기이기 때문에 반년 텀이고요. 대수랑 미적어는 미니멈 1년에서 1년 반 텀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1, 2월은 일단 메인 학습은 공수 1으로 잡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1학기 때까지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막상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습니다. 야자를 하는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원이 없는 평일 기준으로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맥시멈 2시간이에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껴요? 수행평가 끼죠? 암기 과목 끼죠? 그 다음에 저희 국어, 영어 다 끼죠? 그러다 보면은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그런 수학 성적을 결정하냐? 기본적으로 내가 겨울방학 때 쌓아놨던 수학 실력이 점수를 70%를 결정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으니까 학기 중에 좀 쉴래, 다른 과목에 집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겨울방학이 70%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학기 중에 그거 놓으면 그 30% 때문에 성적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70%가 결정을 하고요. 제가 70%라고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학기 중에는 내가 수학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적 유지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쌓아놓은 실력을 바탕으로 학기 중에는 그거를 유지하는 게 메인이고 그 와중에 직전 자료나 거기서 운 좋게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요. 대신 저는 그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선생님이더라도 적중을 100%로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작년 중계지역 내신 기출을 이제 분석하면은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신, 블랙라벨, 나 이게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이 문제집에서 출제를 하는데 얘가 이번 교육과정 때 없거든요. 작년 전 교육과정 문제집인데 거기 문제집에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악랄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애들이 대비할 수가 없는 문제집이고요. 뭐 고쟁이 이런 문제집들에서 이제 시중 문제집에는 출처가 있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 많이 쓰는 부교재는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학평. 대표적으로 학평 같은 경우에는 성명고에서 사용을 하고요. 유형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진고에서 사용을 하고요.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외고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의 학교들도 이제 올림포스 기반으로 부교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재연고 같은 경우에도 올림포스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많은 학교들에서 출처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모의고사 기출은 따로 부교재나 학부로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출제를 하는 소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30번 킬러 문제까지 내신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에 서울외고에서 우리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본 거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그러면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내신에 넣잖아요. 21번, 29번, 30번이 모의고사 킬러 3문제거든요. 그 3문제를 내신에 다 갖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30번 킬러 문제까지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하다. 배제하면 안 돼. 그때 그래서 서울외고에서 에이 우리 외고야 어려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배제했던 친구들 거기서 점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 없이 30번 킬러 문제까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양이 진짜 많죠. 실제로 우리가 부교재나 모의고사 기출 출처가 확실한 애들만 뽑아도 꽤나 양이 많기 때문에 1, 2월에 공통수학원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으면 내신과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건 어쨌거나 1, 2월에 공수원을 놔버리게 되면 그 중간에 당연히 기억을 휘발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휘발한 거를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거기에 얹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수시 정시를 결정하진 않아요. 이게 수시 정시를 결정하진 않으나 애들의 말을 결정을 합니다. 엄마, 나 정시 갈래. 나 수능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내신은 힘들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신은 절대 끝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은 절대로 끝까지 놓으면 안 되고요. 중계 지역에서 가장 타율이 높은 전형은 뭐냐? 학종에 최저가 있는 거예요. 최저가 있는 학종이 중계 지역에서는 가장 메인 타겟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학종이라는 게 2등급 하나 나왔다고 아니면 2등급이 몇 개 있다라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내신 성적이 학종을 결정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내가 내신에 막 색특에만 진짜 막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 성적이나 기본적인 피지컬을 늘리는데 신경을 아예 쓰지 않으면 반대로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중계 지역에서는 최대한 좀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의 시간 배분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형태의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단 1학년 1학기가 성적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엄마 나 정시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설득하는 데 꽤나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들도 내신에 별로 손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스타트 라인을 잘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진행하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기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통 기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월 11일 날 일요일 날 개강을 해서 일요일 저녁 타임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읽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덕고 대신여고를 제외하면 일단 확통은 고3에 해요. 고3에 확통을 하는데 수능 과목으로 이번에 확통이 확정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만 보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대수랑 미적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수랑 미적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대수는요, 공수원, 공수투가 둘 다 심화 입문 단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수는 공수원에서 공수투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야, 너네 이거 배웠었지?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깔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독립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공수원의 순열과 조합 단원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공수원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수원, 공수투를 둘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제 좀 공부하기 힘들 것 같다. 대수랑 미정원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순열과 조합 파트가 들어갑니다. 얘가 확률과 통계의 확률과 통계랑 연계되는 단원이잖아요.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학년 2학기에 뭐가 들어가죠? 경우의 수가 들어가죠? 애들이 그거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수학 문제들이랑은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이제 거의 실생활 문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제들을 읽고 내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해주는 형태의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확통 안내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업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교재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개념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문제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애들이 받는 본교재에서는 이 문제에서 손풀이가 들어가 있지 않을 건데, 이 손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 수업마다 애들 복습 자료로 배부를 합니다. 애들 복습 자료로 이렇게 손풀이를 배부를 해서 애들이 최대한 수업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요. 이 손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전부 다 아이패드로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적용 따로 시키는 거 없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수업에서 다룰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록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학 문제들을 분석을 할 때 대치, 중계, 목동, 분당, 송파, 서초, 그 외의 전국구 자사고들을 60개 학교 정도를 내신 기출을 쭉 긁어요. 그래서 매년 그걸 유형별로,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정리를 하면은 뭐가 드러나냐면 매해 출제 트렌드가 보여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어떤 문제들은 요새는 출제가 되지 않는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가 수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건 내신 대비 컨텐츠예요. 내신 대비 컨텐츠인데 학교별 부교재 손풀이 및 분석서를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따로 작성을 해서 학교별로 이제 배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변형 문제들을 세팅을 해서 최대한 이제 학생들이 부교재랑 부교재 변형 문제에 맞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학기 중부터는 그래서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애들마다 과제가 다 다르게 나갈 거예요. 이제 수업 같은 경우 본교재 수업은 똑같겠지만 애들마다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프린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가 없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애들마다 전부 다 과제가 따로 세팅이 돼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쌓은 공부량이 1년을 결정을 하고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6시간 동안 의무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다른 수업이 있을 때는 빠져도 되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남학생 부모님들 계신가요? 자, 남학생들 레퍼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 힘들어. 늦잠 잘래. 엄마, 나 오늘 집에 학원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게임 몇 시간만 할래.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게임 좀 하려잖아요. 진짜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얘 진짜 힘들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게임을 시키시게 될 거예요. 진짜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매일 수학 공부 할당량을 부여 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클리닉 진행해서 클리닉 때가 와서 어떤 것들을 할당량을 받았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수행을 했다. 이런 매일 이제 관리표까지 매일매일 어머님들께 카톡으로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시대인재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조금 쉬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동탄에 사세요. 동탄에 사는데 제가 가가지고 제가 동탄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나 1, 2월 달에 클리닉을 이렇게 할 생각인데 와서 좀 2달만 총괄을 좀 해달라. 제가 그래서 저기 아시는 어머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러셀이랑 하물림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월주차가 돼요. 그래서 월주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면서 모셔왔어요. 월주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면서 모셔왔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전이랑 오후 타임을 전부 다 총괄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오후 타임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최대한 수학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요 시간대에 딱 월화수목금 수학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다른 과목 해라 라고 이제 애들한테 지도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일 클리닉 진행 상황이랑 그 다음 실시간으로 어머님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기 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애들 따라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좀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도 챙기고 싶고 수행도 해야 되고 수학 과목에 좀 더 이제 투자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회차당 2-3시간 정도의 숙제만 소요가 되게끔 숙제량을 조절을 하고 그 외에 의무가 아닌 그냥 요 정도는 좀 더 풀면 좋다라는 선택 과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 피드백 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할 거고요. 요건 이제 타 과목이랑 좀 밸런스를 맞추고 수행이랑 전부 다 나는 밸런스 있게 다 챙기겠다. 수학 비중을 그래도 한 30% 정도만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쪽을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나는 좀 더 수학에 집중을 할 건데 강제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필수 과제랑 선택 과제를 전부 의무로 처리를 하고요. 의무로 처리를 한 과제에 대해서 애들 스케줄에 맞춰서 일별로 너 오늘은 월요일은 어느 정도, 화요일은 어느 정도, 수, 목, 금, 토, 일은 각각 어느 정도 해라고 할당량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진 찍어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 7일 동안 11시부터 1시까지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할당량 다 안 했어? 그럼 들어와서 11시부터 1시까지 숙제하고 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학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나는 이제 50% 이상의 비중을 수학 공부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 관리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 보시면은 수업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성적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라든지 학생 성적이라든지 최고점이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누적 점수를 좀 파악하기 쉽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정답률이라든지 유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머님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 구축하는데 돈 좀 많이 들었어요. 홈페이지를 아예 구축을 해버렸거든요. 애들 과제를 기존에는 카톡으로 받다가 이렇게 애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보시면 과제를 제가 지금 다 일별로 쪼개놓은 거예요. 일별로 쪼개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 제출이 있어요. 온라인 제출을 눌러서 애들이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전부 다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완료, 진행 중, 완료 다 뜨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애들을 관리를 하면서 얘네가 그러면은 언제 과제가 제출이 안 됐으니 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어머님들께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시면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개인톡으로 이제 원래는 좀 수기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걸 좀 체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 자체를 아예 구축을 해버렸고요.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안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공수2는 이제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프리윈터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요. 1, 2월 달에는 공수1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수1 회차가 15회에서 16회 정도로 잡혀있는 이유는 공수1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 수가 11단원이에요. 단원 수가 11단원인데 그 중에서 조금 문제가 킬러 소재까지 나오는 문제들이 몇 단원 있어요. 복소수라든지 아니면 2차 함수라든지 2차 부등식이라든지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파트는 한 번 회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회차들은 2번씩의 수업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회에서 16회 정도의 회차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그러면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잠시만. 네. 네, 레벨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벨 테스트를 봐서 이제 최상위 N반으로 충분히 수강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이제 얘는 이제 심화를 본격적으로 숙달하기는 조금 아직 버거워할 거라서 심화를 입문부터 좀 해야 될지를 추천을 할 거고요. 기본을 다시 쌓아야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따로 상담을 드려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공수원 심화랑 공수투 심화를 네. 한 시간에 5일 같이 이렇게 수업 듣는 게 크게 무리가 될까요? 저는 이거는 보통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보통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저는 겨울방학 때 맥시멈 3과목 정도까지가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3과목을 소화를 가능하다라는 전제하가 애들의 능력치가 아니라 우리 애가 과연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걸 숙제를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냐, 아니면 옆에 감시자가 있어야 숙제를 하는 친구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업을 여러 개를 잡는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클리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애들이 혼자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그럼 우리 애가 과연 혼자 냅뒀을 때 이 수업들에 대한 숙제를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잡아놓고 그 시간 동안 숙제를 시켜야 그 시간에만 숙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원, 공수투 심화를 동시에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참여하는 클리닉은 화목 저녁이 될 거고, 화목 오후가 될 거고, 월수금 오후에는 이제 이성현 선생님이 따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실 거라서 그 클리닉 시간대, 얘가 그러면 그 시간대랑 나머지 이제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 시간 이용해서 혼자 숙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부담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애가 집에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학 설명은 선생님만 해주시는 거 다른 분은 안 들어오세요? 네 번째 순서에 아마 공수투 심화 이성현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현 선생님은 월수금에 진행되는 공수투 심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공수원이 메인으로 진행되는 공수원 심화랑 최상위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공수를 한 번 반 정도만 봤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공수 심화를 한 번 더 하는 게 안 되는지, 아니면 공수 2를 하는 게 나은지. 공수 1, 2 중에서 택 1을 하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1, 2월 달에. 저는 사실 공수 1을 좀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개인차가 있고 티칭 스타일에서도 다르지만, 제가 이제 진행하는 두 반을 둘 다 공수 1으로 깔아놓은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에 공수 1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3월 달에는 그런 공수 1을 복귀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데 그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수 1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2달 동안 다른 과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공수 1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2월에 이제 공수 1을 쭉 해놓은 걸 바탕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 1 같은 경우에 제가 단원 순서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 거예요. 뒤쪽에 있는 순혈과 조합이랑 행렬 파트를 먼저 앞으로 당겨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다항식부터 부등식까지가 쭉 연결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쭉 수업을 한 다음 바로 내신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수업 구성을 짤 예정입니다. 네. 네네. 진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표지에 그 핸드폰 번호 적혀 있으니까 거기로 전화 주시면은 그 궁금하신 부분들 따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